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것을 허밍으로 부르면서 음성의 톤을 잡으면 듣기가 좋다고 스콧이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 소개로 시작합니다. 스콧 애덤스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인데요. 딜버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만화는 65개국 2천여 개 신문사에 실렸던 만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딜버트의 험난한 회사 생활을 시니컬한 유머로 녹여 풀어낸 작품입니다. 딜버트라는 만화 연재는 전 세계 직장인들의 사랑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스콧은 몇 개의 장면의 핵심을 콕 집어내는 만화가답게 시스템이라는 책에서는 그의 글들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달이 잘 됩니다. 스콧은 약 3년 동안 경련성 발성장애라는 병 때문에 3년간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면 음성이 뚝 끊기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다행히 버크 박사를 만나서 수술에 이릅니다. 목의 앞부분을 절개해서 성대와 연결하는 신경을 끊어내고요. 목의 다른 부분에 있는 신경을 빌려와서 새로운 경로를 만든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경을 연결하고 나면 환자가 3달 반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신경 통로가 생성되면서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그 성공 확률은 85%. 다행히 스콧은 새로운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고 그가 3년이라는 우울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는 늘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나 스콧 애덤스는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제는 스콧이 말합니다.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행복을 유발하는 인자가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신체 내에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즐거운 감각을 생성할 때 느끼는 기분입니다. 이 정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입니다. 스콧은 행복의 공식을 8가지로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식사를 하라. 둘째, 운동하라.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넷째, 설사 믿지는 않더라도 멋진 미래를 상상하라. 다섯째, 유연한 스케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여섯째,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하라. 7번째, 자신을 다 도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라. 8번째, 매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일상적인 규칙을 통해 줄여라. 이 8가지를 하면 뇌가 행복과 관련된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게 쉬워집니다.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최근에 먹은 음식입니다. 기분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결과이며 화학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신이 먹는 음식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패턴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어떤 음식이 졸음을 유발하는지 알아내세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커다란 풍선처럼 빵빵해지시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화학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쓰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식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몸은 신비로운 마법의 결정체가 아니라 입력한 내용에 따라 출력물이 달라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콧은 자신이 매주 섭취하는 식재료들을 소개합니다. 이 식재료들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되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바나나, 단백질 바, 견과류, 치즈, 통밀 파스타, 푸콩,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생선, 상추, 토마토,
사과, 배, 당근, 순무, 오이, 퀴노아, 현미, 각종 베리류. 이 음식들은 먹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콧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커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커피를 하루 2잔에서 4잔 정도 마시기를 권하는데요.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더 즐거워지며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이어서 운동을 볼게요. 스콧은 어떤 운동이든 의지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해서 핵심은 매일입니다. 운동은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늘 꾸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유 시간이 날 때 운동하겠다는 생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거르지 않아야 습관이 됩니다. 운동을 하기 싫은 날은 운동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운동은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에 가서 둘러보고 그냥 돌아오기라도 하라고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운동을 해도 성공한 것이고 비록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다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운동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에 절대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했던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공이든 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제목입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모두가 성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주제 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나는 모든 성공을 파헤쳐 보면 결국 운이 남는다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타고난 유전자와 더불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동료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약 빌 게이츠가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태어났더라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대신에 주말마다 동네 목축업자들과 함께 마멋 사냥에 나섰을 것이다. 워런 버핏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슷한 말을 했다. 만약 자신이 주식이라는 게 없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다. 위험을 감내하는 성향에서 야망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현재 당신의 성격을 말해주는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완전한 우연의 산물이라고 나는 본다. 당신의 타고난 유전자에 삶의 경험이 더해져 현재의 기회를 지닌 당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변수로 작용해 현재의 결과가 나왔다. 성공이 순전히 운에 달려 있다면 이 책으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인지 충분히 고개를 가웃거릴 만하다. 자, 설명해 주겠다. 이 책은 이미 당신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내가 제대로 썼다면 일부분이나마 당신의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 어쩌면 당신의 경험을 통해 내 말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한 아무리 사소하게라도 당신은 바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완독한다는 가정하에 1년쯤 지난 시점에 이 책의 내용들을 몇 번이나 떠올리게 되는지 확인해보라. 운동하기 싫을 때마다 일단 운동복을 한번 입어보라는 나의 요령이 생각나는가? 먹으면 졸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심에는 탄수화물을 피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로 삼을 방법을 찾고 있는가?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책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당신이 세상을 더 유용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 그 책은 당신 운의 일부가 된다. 지금의 당신은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과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됐다.
그 사이에 죽음을 맞이한 세포도 있고 새로이 생겨난 세포도 있다. 고작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시간만큼 당신의 신체는 성숙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과 이 책을 포함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으로 인해 당신 뇌의 내부 구조도 바뀌었다. 이 책의 어떤 구절이라도 당신 뇌리에 박히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구절의 의미가 점점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 책을 제대로 썼다면 당신은 언젠가 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아, 저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운을 끌어당기려면 스콧 애덤스의 시스템을 소개한 이 유튜브를 본 당신 혹은 들은 당신은 분명히 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운은 당신의 것.